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 올리네요. 제가 장이 이제 무너진 이후로 일주일 만에 좀 영상 올리는 것 같아요. 쉬었던 거 일부러 쉬었던 건 아니고 이제 올려야지 하다 보니까 뭐 하루가 그냥 다 지나가 버리고 뭐 그런 게 보냈던 것 같아요. 자, 다들 휴가는 잘 다녀오셨죠? 예, 지금 모르겠어요. 한 이 휴가 시즌 그리고 한창 우리가 좀 뭔가 더워서 좀 의욕이 안 생길 때 시장이 많이 깨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먼저 코스피도 보고 코스닥도 보고 뭐 같은 거니까 같이 볼게요. 자, 먼저 코스피는 우리 얼마 전에 박살난 이유로 네, 이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이 바닥이라서 막 사들이는 어떤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참 그거는 경계를 잘 해야 돼요. 손절 기준을 조금 더 바짝 잡아서 손절을 잘 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크게 빠지고 나서는 뭐 100%는 아니지만 크게 빠지고 나서는 한 번 더 찍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을 한 번 더 찍는 경우가 있고 이제 여기서 찍고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이평선들도 이제 좀 안정권에 약간 접어들면서 이게 좀 옆으로 가주면 제가 봤을 때 한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깨졌으니까 3개월 정도의 시간 정도를 두고 차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무너지게 됐던 상황 자체는 여러 가지의 요인이 있었죠.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전쟁 그리고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 경제 제재 우리나라도 불매 운동 이렇게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시장이 박살난 거 또 맞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죠.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 상황이 지금 종결이 될까라고 묻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아직도 진행 중. 그러면 빠진 요인에 대해서 보자고 한다면 한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빠진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한 번 더 밀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한 번 더 밀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여기서 한 번 더 밀어낸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밀어낸다라고 한다면 이 이후로도 추가타는 얼마든지 또 빠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면 이제 한 번 더 빠지면 추가적으로 계속 하향세로 자리를 잡고 갈 가능성이 높겠다. 물론 지금도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지금조차도. 왜냐면 이미 많은 저항들이 형성이 되어 버렸어요. 여기 이 세 군데라는 이 저항 매물들이 이제 형성이 이미 되어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증시가 다시 올라가려고 한다면 쉽지 않은 상황.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플러스 뭐가 또 있을까요? 이 상황이 해결되고 플러스 뭐 경제 지표도 좋아지고 막 여러 가지 뭐 대기업들도 다시 수출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건 그 타이틀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올라가려면 타이틀이 딱 존재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뭐 분기 실적이 다 막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글로벌 경제가 완전 호황기로 가갖고 막 너도 나도 잘 사는 나라가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돼야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올라가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참 이례적으로 얼마 전에 코스닥 아니야 저기 나스닥이 큰 폭으로 빠졌다가 막 기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거 무조건 거품이긴 한데 참 그런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고서야 좀 발생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상승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의 시장이다라고 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럼 언제쯤 이제 주식을 다시 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이런 모양이 늘 나올 거예요. 이렇게 쌍바닥 찍고 어쨌든 추세라는 거가 제일 중요해요. 왜 추세라는 건 돈이 수급이 돼야 추세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돈이 빠지면 추세가 하향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상승 추세로 분명 이것도 많이 상승 추세로 많이 예상을 했겠지만 동시에 하락 추세라는 것도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우리 증시에 하락 추세 그 긴 시간을 보면 하락 추세 존재했어요. 그러나 반등을 줄 수 있는 상승 추세의
그 가능성도 다시금 살렸던 게 얼마 전이긴 했어요. 얼마 전이긴 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뭘까? 이 추세를 결정하는 건 뭘까요? 이 추세를 결정하는 건 여기 보시면 딱 이 지지선과 여기 쌍바닥 찍었죠? 이 지지선과 그리고 고점을 높이면서 가주는 거예요. 이게 제일 베스트 그림입니다. 이렇게 고점 높이면서 밀려도 한 요 정도까지 밀린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 그런데 자, 여기 이날 깨는 거 있죠. 여기 요 긴 음봉 있잖아요. 이 친구. 자, 이 친구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추세라는 게 완전히 바뀌게 돼요. 이 친구가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먼저는 단기 추세로는 여기서 이제 하락형 추세로 바뀌게 돼요. 찍는 게 점점 밑으로 가는 거죠. 고점을 높이긴 했지만 이제 조금 높이긴 했죠. 고점을 높이긴 했지만 여기서 고점을 계속 높여가려면 이 들어온 매수가 이탈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온 돈들이 이탈하지 않는 전제에서 찍고 다시 올라가는 이렇게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조금은 늦지만 그래도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 추세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 코스닥이나 코스피든지 둘 다 똑같아요.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추세를 깼기 때문에 이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자, 코스닥 친구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깼죠. 요것도 깼고, 여기 하락 추세, 여기 상승 추세였다가 여기서 하락 추세. 이것도 똑같아요. 끝나지 않았었어요. 자, 이 추세가 여기서 깨지고 또 얘도 여기서 이탈하면서 한번 이제 누르기 시작하더니 그 뒤로부터 이제 추세라는 게 망가져 버린 거죠. 추세는 뭘로 결정된다고요? 큰 자본의 이동이에요. 결국 그 이동이 된다라는 건 약간 후발적이긴 하지만 그 돈들이 이탈하면서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가 지지선을 이탈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반대로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것이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멀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멀었어요. 지금 이 하락 추세에서 더 가파라진 지금 이 각도를 취하고 있고, 이 하락 추세를 더 밀어내는 추세가 발생해서 이게 또 올라오고 다시 고점을 뚫고 그리고 또 이 추세도 깨지고 한 번 더 밀었다가 이 과정까지 3개월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이 과정이 만들어지려면 이거는 뭐 당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긴 시간이 걸립니다. 물리적으로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탈출해야 돼. 제발 난 원금만 와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돈들이 뚫고 올라간다라는 건 대외적인 지금 현 상황을 봤을 때도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결론이에요. 결론 이게. 추세 다 깨졌고 차트 다 망가졌고 지금 올라오길 바라는 건 이제 그런 거죠. 뭐 백마탄 완장님이 나타나기 기다리는,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는 인간인데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게 지금 상황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 나오고 막 지금 갭 띄우고 막 어마어마하게 막 지금 막 반등 나오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건 뭐냐면 이거는 지금 코스닥이 정말 이례적으로 이틀 만에 10%가 빠졌거든요. 이틀 만에 10%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절반까지 지금 수준으로 온 것 뿐이에요. 그냥 이게 엄청난 반등의 신호라고 볼 수 없어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빠져서 단타 치려고 들어온 것 뿐입니다. 똑같아요. 항상 어마어마하게 빠져서 단타 치려고 들어온 거.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렇게 크게 빠졌을 때도 저 같은 사람들은 산 거죠. 주식을 단타 치려고 팔았고, 지금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극복하면서 뭐 장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건 조금 이제 무리가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입장인 거죠. 네, 그래서 신중하게 매매를 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얼마 전에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얼마 전에 시장이 아니라 주식을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신 것 같아요. 뭐 요약하자면 이제 상황을 극복하고 싶은 거예요. 주식을 통해서. 상황은 다 다르겠죠. 이제 뭐 경제적 위기가 온 걸 수도 있고 또는 많이 잃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어쨌든 주식을 통해서 상황을 극복해보자 라고 해서 저한테 이제 어떤 조언이나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우리 남의 돈 벌기 쉽지 않다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배웠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깨달았고. 그런데 참 웃긴 건 주식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주식을 만만하게 봐요. 주식을 쉽게 보고 뭐 쉽게 보든 어렵게 보든 상관없어요. 저도 처음에 주식을 쉽게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자 쉽게 보고 어렵게 보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쉽게 보든 어렵게 보든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는 거를 늘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열의 아홉이 뭡니까? 100명 중에 95명은 주식하다가 손해보고 나가는 곳이 이제 주식시장인데 그 큰 확률을 무시하고 내가 돈 벌 거라는 생각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지요? 그거는 정말 자만한 거죠. 자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몇몇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저는 일단은 답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답은 있으니까요. 답이 없으면 뭐 유튜브 하겠습니까 제가? 답이 있어요. 주식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매뉴얼이 있고 방침이 있고 또 수익 나는 방법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 분 가르치고 이제 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마음가짐. 그거는 그냥 제가 이 주식을 하면서 내린 결론인 것 같아요. 마음가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이걸 통해서 성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가짐, 그 이제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그 도전 의식은 좋지만 그 뒤에서 나오는 마음가짐은 본인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좀 하다가 포기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또는 이제 쥐뿔 할 줄도 모르면서 막 돈 크게 때려놓고 망하고 이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계속 배우겠다라는 그 정신으로 계속 접근해서 공부하고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장이요 정말 다양한 패턴들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한 패턴. 자, 이 후성이란 차트 딱 눈에 보이는데 이 후성이란 친구도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얘만의 패턴, 얘의 성격이 있어요. 이 주식의 성격, 얘의 패턴,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종목도 보시면 이 캠트로스라는 회사도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얘를 어떻게 그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패턴이라는 게 다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캠트로스와 후성은 차트 모양이 달라 보여요. 그죠? 달라 보여요. 이 차이인 거예요. 이게 달라 보이지만 이게 같아 보이도록 시야를 길러야 돼요. 뭔 소린지 모르겠죠? 예,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땐 후성이나 캠트로스나 같은 차트예요. 후성이나 캠트로스나 같은 차트. 왜? 같은 테마거든요. 같은 테마. 같은 성격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미세한 것들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같은 차트 모양이면은 기본적으로 같은 테마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다른 테마라 할지라도 같은 차트 모양일 가능성이 또 있고 패턴이라는 건 정해져 있어요. 몇 가지 패턴이. 근데 그 몇 가지 패턴에서 얘는 무슨 패턴이냐를 익히는 거. 눈에 들어오는 거. 그 과정이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라는 거죠. 주식을 시작하셨으면.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내가 좀 안다라고 해서 막 매매하고 막 매수하고 그러면은 깨져요. 무너져요. 주식에서 집니다. 시장이 좋아도 시장이 맨날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지금 시장이 저는 교훈을 주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훈을 주는 시장.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상승장, 이 코스닥도 안 받겠지만 처음 주식하면 자, 이 상승장에 대해서 뭣도 모르고 했는데 막 주식 수익이 막 나요. 이거 뭐 이렇게 공부하니까 뭐 되는구나. 뭐 책 한 권 보니까 되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난 5월부터 그 어떠한 매매 기법도 확률적으로 쭉쭉 떨어지고 수익이 안 나고 심지어 지금 폭락장 맞으면서 마이너스 잔고 20% 30%를 경험한 순간부터는 이 주식이 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답이 없다라고.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이 주식에는 모든 상황에 대한 매뉴얼과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패턴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그걸 익히려면 지금 상승장도 경험하고 하락장도 경험한 거예요. 상승장은 패턴이고 나발이고 아무거나 사면 돼요. 그러면 올라가요. 그냥.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승장과 하락장을 구분할 줄 안다면 주식에서 손해볼 일이 없어요.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전 제가 했던 방식이었거든요. 시장이 눈치를 보면서 매매하는 게 제 패턴이었어요. 지금도 변함은 없고요, 사실은. 그러면 손해볼 일이 없어요. 왜? 시장이 수익을 주니까. 그냥 갖고만 있으면 알아서 올라가요. 시장이 수익을 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깨지는 순간이 온다. 그럼 그것을 제가 좀 전에 맨 처음 얘기했던 이런 추세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이제 매매 패턴을 바꾸는 거죠. 여기에 맞춰진 매매 패턴으로 바꿔나가는 거죠. 후성이면 후성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캠트로스면 캠트로스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 건지, 오늘 로보로보가 떴는데 로보로보면 로보로보 같은 애들은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매뉴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단기간에 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차트 모양은 다 달라요. 근데 패턴은 공통점인 게 있어요. 그럼 그 다 다른 거를 그 같은 패턴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교집합을 만들 수 있는 시야와 경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만은 단순하진 않아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그것들을 다 배우고 하시게 되면 이제 단순해 보여요. 주식이 단순해 보입니다. 그냥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냥 해야 될 거, 그것만 구분하면 돼요.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될 거, 그건 뭐예요? 망하는 패턴, 일반적으로 무너지는 패턴, 그런 것들만 내가 익혀서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이제 부가적인 얘기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방송 안 하는 그 사이에 좀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계셔갖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또 처음 초보자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갖고 오늘 제 얘기가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돈 벌기 쉽지 않다라는 거 이 주식에도 적용을 하시고, 제가 말한 여러 가지 패턴이 있다라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경력을 쌓고 경험을 쌓으셔야 된다라는 거, 처음부터 큰 돈으로 하면은 필망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필망, 무조건 필망이에요. 왜? 확률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깨질 때는 수익이 안 나거든요. 시장이 좋아서 수익 나는 것도 문제예요. 시장이 좋아서 수익 나면 뭐야, 주식 별거 아니잖아, 뭐 주식 아무것도 아니었네, 뭐 이렇게 사면 되는구나 하면서 야 그냥 존버하면 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지금처럼 이제 존버하다 마이너스 30% 맞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특정 대상에 따라 다르지만 존버만이 답은 아닙니다.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말이 길었네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